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이 0.63%, 나스닥이 0.59%, 다우지수가 0.59%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5% 급등하며 1486.13원을 기록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압박 속에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가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까지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키스탄 측의 요청을 수용해 이란 내부의 분열상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조치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이러한 봉쇄를 전쟁 범죄이자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며 봉쇄 해제 없이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외교적 난항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통령의 위협을 일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유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으나 전문가들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합니다. 애플의 성장을 15년간 이끌어온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오는 9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후임으로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부사장이 지명되었습니다. 팀 쿡은 재임 기간 동안 애플의 기업 가치를 10배 이상 키우고 서비스 부문을 핵심 수익원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임 최고 경영자로 내정된 터너스는 아이폰과 에어팟 등 주요 제품 개발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향후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을 구체화하고 하드웨어 혁신을 지속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 쿡은 퇴임 후에도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보안검증에서 탈락한 피터 맨델슨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외무성 관리들이 보안 결격 사유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리가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맨델슨과 제프리 앱스틴의 관계 및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지적되며 불거졌으며 스타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행정 장악력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후임자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통화정책 수장의 공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디젤 가격이 전년 대비 급등하는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토마토 등 신선식품 가격이 한 달 사이 15% 이상 오르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장기 국채 수익률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이 맞물린 퍼펙트 스톰 상황이 여름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무기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이겐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고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셰플러와 도이치 같은 기업들은 탱크와 드론용 엔진 생산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제조업체들이 방산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매칭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과 협력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현지 생산하는 등 유럽의 새로운 변기창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우회 경로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엔지니어들이 막대한 양의 논문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AI 기술 도입에 대한 낙관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이 냉전 시대의 핵통제 조약처럼 AI 군비 경쟁을 멈추고 글로벌 안전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적대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둔 가운데 S&P 500 지수위원회가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수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거대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 경우 시장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상장 규칙을 무너뜨리는 특혜라는 반발과 함께 초기 유통 물량 부족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DMA와 LSD 등 환각약물을 정신질환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참전용사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의약국의 신속한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팟캐스터 조 로건의 건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 직후 관련 제약사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경영난에 처한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이 연료비 상승과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에 긴급구제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스피릿항공의 청산을 막기 위해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다른 저가항공사 경영진들도 교통부 장관을 만나 유가 급등에 따른 업계 전반의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정부가 특정 항공사에 대해 개입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바클레이즈의 기올갈롱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자율 음식 배달 기술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 라스트 마일 구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2035년까지 보급률이 10%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경우 이미 전체 주문의 10%가 로봇으로 배달되고 있으며 미국 LA 등지에서도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올갈롱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드론은 교외 지역과 장거리 배달에 적합해 배달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지상 로봇은 밀집된 도심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상 로봇의 배달 비용은 건당 5물결표 7달러 수준으로 사람의 9물결표 10달러보다 저렴하며 장기적으로는 1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드론은 피크 시간대 시간당 5에서 7건을 처리하여 일반 배달원보다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제와 실행 단계의 조율도시 구조에 따른 도입 불균형이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으며 투자자들은 규모와 데이터 경쟁력을 갖춘 DoorDash, Uber, 스타쉽 같은 선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JP모건의 앤드류 타일러 책임자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중동 갈등으로 인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리적 교전 종료에 따른 기업의 내재 가치, 펀더멘털로의 시선 전환 덕분이라고 합니다. 앤드류 타일러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낮은 실업률과 소비 증가로 매우 강한 상태이며 1분기 기업 수익은 매출 성장률 10%와 매출액 대비 이익 비율, 마진율 13%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 섹터는 AI 수요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가 5년 평균보다 낮아 매력적인 구간에 있으며 금융 섹터 역시 대형 은행들의 양호한 실적과 소비 건전성을 바탕으로 유망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제 금액 명목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 수준인 만큼 실업률이 안정적이라면 소비 회복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의 페데리코 마니카리디 책임자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 등 국제 주식시장은 미국 대비 높은 할인율과 분산 투자 수요 덕분에 강세를 보였으나 향후 지역별로 흐름이 엇갈릴 것이라고 합니다. 페데리코 마니카르디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아시아와 신흥국은 달러 약세 전환 기대감과 견고한 수익 성장을 바탕으로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유럽은 에너지 쇼크와 주가 상승세 모멘텀 둔화로 인해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AI 공급망 로봇 공학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유망한 테마로 꼽혔으며 유럽 내에서는 은행과 반도체 장비 등 특정 분야로 압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1분기 GDP가 예상을 상회하고 부동산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중국의 경기 순환적 회복이 국제 주식시장의 새로운 추가 상승 요인, 상방 리스크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의 앤드류 타일러 책임자에 따르면 향후 시장의 핵심 리스크는 중동 갈등의 여파로 인한 새로운 인플레이션 파도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앤드류 타일러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차질로 유가가 급등하고 비료 공급 부족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헬륨 부족으로 인한 반도체 및 의료기기 제조 차질구리 재련용 황산 공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 수치가 현재의 3.5%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보다 타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며 미국 데이터에는 6월경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세스 카펜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IMF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갈등이 글로벌 성장에 미칠 타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세스 카펜터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중하위 계층의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지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아시아는 생산과 교통 분야의 배급제로 인해 지출 위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에만 치중하여 과도한 시중자금 회수,
긴축을 단행하는 것이 성장 측면에서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장에 대한 잠재적 타격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사이먼 웨이버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의 거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은 정책 입안자들의 신뢰 구축과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 개선을 통해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먼 웨이버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중동 갈등이 완화되는 궤적을 유지한다면 올해 신흥국 자산은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며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달러 약세 거래가 빠르게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라틴 아메리카가 핵심 수혜지로 꼽혔는데 아르헨티나의 구조개혁 성과와 베네수엘라의 IMF 거래 재개 등이 긍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 촉매제어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입국들 사이에서는 정책적 여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차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P 500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노던 트러스트로 주식거래 심볼 티커 NTRS가 8.02% 급등하며 171.7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 HPINC인 HPQ가 7.66% 올랐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 UNH도 6.96% 상승하며 지수 하락 방어에 나섰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으로는 트랙터 서플라이인 TSCO가 11.69% 폭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에코스타인 SATS가 8.33% 하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인 COIN 역시 비트코인 약세와 맞물려 7.41% 하락하며 낙폭이 컸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1.45% 오르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IT 섹터가 0.08% 소폭 상승하며 변동 없이 마감, 강보합권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섹터는 1.93%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유틸리티가 1.75%, 산업재 섹터가 1.41% 밀리며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 금리 민감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국가별 ETF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SPY가 0.65% 하락한 가운데 중국 MCHI는 1.92%, 한국 EWY는 2.20% 하락했으며 일본 EWJ는 2.45% 빠지며 아시아권 증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상위 국가로는 콜롬비아가 0.80% 상승에 가장 좋았고 쿠웨이트가 0.05% 하락, 대만이 0.07%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하위 국가로는 남아공이 3.62%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칠레가 3.49%, 페루가 3.30% 하락하며 남미와 신흥국 시장의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에는 CHOP, United Health Group, Northrop Grumman, Valmont Industries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에는 NVR, Elevance Health, United Rentals, CACI International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에는 First Citizens Bancshares Inc. Delaware, Ameriprise Financial, KLA, Betterware Mexico SAPIDCV, Comfort Systems, USA, Lockheed Martin, Aon, Chemed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에는 Charter Communications, HC, A Healthcare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22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